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어제 우리 시장 시원하게 상방 쪽으로 힘을 받아가줬죠. 어제장 마감 상황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장중 2760선까지 올라갔고 또 코스닥도 역시나 강한 흐름 보였는데요. 코스피 지수 장 초반부터 강했는데 그 힘 이어가면서 무려 2.6%의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어느덧 2770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1조 원 이상 강하게 들어와줬고 기관 투자자들도 코스피 지수에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더해줬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를 필두로 금융업종까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힘을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디램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엔비디아의 훈풍을 받아가면서 4%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도 그 분위기가 이어졌죠. 무려 1.3% 이상의 상승불 켜내면서 750선 회복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줬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 좋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알테오젠, 특허와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 속에서 9% 넘는 주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2차전지 대장주들도 3% 넘는 빨간불 켜내기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죠. 고용지표가 시장에 꽤 충격을 주면서 장 초반부터 상승폭은 다소 제한되는 흐름이었는데요. 3대 지수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 하락했고요. 반면에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애플은 올해 성장률과 출하량이 부진할 것이다 라는 분석 보고서가 나오면서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테슬라,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저조했던 테슬라는 3%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제가 되면서 어제장 우리 시장 환호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또 그리고 어제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수주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런 부분들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어떤 전략들 잡아가 보면 좋을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전거래의 마감 상황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개장 전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챙겨보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 포착을 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이 종목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시황 정보들, 가이드들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개장 워밍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장윤영입니다. 먼저 전거래일 국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취임 첫날 주가가 떨어지는 징크스가 17년 만에 해소됐습니다. 우리 시장 그야말로 환호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먼저 마감 지수부터 체크해보시죠. 코스피는 약 10개월 만에 2,770선을 돌파했습니다. 대형주들이 초강세를 보이며 2.66% 급등했고요.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이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이틀 연속 빨간불 켜냈습니다. 750선 돌파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양수급 모두 활발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조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였는데요.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순매수한 거는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차익 실현 물량을 내놨지만 그 물량을 어느 정도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국내 시장이 주목한 핫 이슈 두 가지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점검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본회의에서는 예상대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30조 원 이상의 추경 예산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새 정부의 빠른 움직임에 내수 활성화 및 증시 부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었지만 비만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펩트로는 주요 파트너사인 일라이릴리와의 비만 치료제 개발 협력이 불확실해지자 장 초반 매도세가 몰리며 시총 5위에서 11위까지 밀리다가 결국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간 상승 질주하던 주사 비만제가 대부분 하락세 보인 가운데 킵스파마의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영장류 비만 경구제를 임상 중인 킵스파마가 벌써부터 빅파마들의 큰 이목을 끌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시장 판도에 발맞춰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제형의 K-비만약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먼저 반도체주는 엔비디아의 시총 1위 탈환 소식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기관계 매수세가 몰리며 1.76%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4.82% 급등했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2차 전지주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좋은 흐름 보였고요. 특히 어제는 새 정부 아래 상법 개정이 기대되면서 지주사와 금융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화 20%대, CJ 12%대, LS 7%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전날 급락했던 KB금융 역시 8%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업종 6% 이상의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반면 카카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온라인 플랫폼법 우려 속에 파란불 켰습니다. 카카오그룹주 일제히 약세 보였고요.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업종들 모두 하락했습니다. 제약바이오 또한 패트론 이슈와 함께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미증시 상황도 살펴보시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은 민간 고용 보고서와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지난달 민간 고용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했다는 점, 그리고 서비스 경기가 위축됐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상승 동력이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홀로 약세 보였습니다. 0.22%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32%, S&P 500은 0.01%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전반적으로 엇갈리는 흐름 보였는데요. M7 기업들 중에서는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올랐습니다. 전날 시총 1위를 기록한 엔비디아는 오늘도 상승세 이어갔고요. JP모건이 메타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메타는 3%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판매 감소,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3%대 급락했고요. 애플은 스마트폰 출하 증가율이 예상치를 하회할 거라는 전망에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어느 정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의 관세 협상, 그리고 새로운 정책 등 우리 시장을 바쁘게 움직일 동력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일 국내 증시는 현충일로 하루 쉬어가는 가운데 미국은 5월 고용 발표 지표,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과 같은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계속해서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들 포착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장윤영이었습니다.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목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빅스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터님과 방송 이후에도 함께하시면서 실시간 전략들 모두 받아가실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증시 정말 환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우리 네. 양지수는 정말 상승하면서 강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들 챙겨보면 좋을지 하나하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할 빅스 마스터입니다. 벌써 한 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요. 사실상 이번 주 거래일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볼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도 사실 시장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제도 시장은 좋았지만 내가 수익을 못 챙겼다 하시는 분들 마지막 남은 오늘만큼이라도 수익을 챙겨보시길 바라면서 내가 어디서 수익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으로 꼭 입장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한 정보들과 종목들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만 잘 시청하셔도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개장 전부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간밤 뉴욕 증시 시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최근 민간 부문 고용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오면서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전일 발표됐던 PMI 제조업 지수라든지 네. 그리고 어제 발표됐던 ADP 민간 고용 보고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쇼크를 기록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측면이 좀 부진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최근에 또 트럼프와 관세에 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연준의 입장에서도 본다면 사실상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조금 많이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게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물론 이제 조금 있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부분들도 또 한 번에 다시 한번 우려하는 우려가 또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일단 이런 지표들도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저희는 혼조세를 좀 만들어놨던 이유가 아무래도 관세에 좀 집중돼서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최근까지 또 미국과 중국이 티격태격 계속 싸웠었잖아요. 그러다 또 잠시 화해를 했다가 또 어느 정도 잘 이어져 나가는 이 관세 우려 완화가 어제 또 갑작스럽게 트럼프가 좀 살짝 말을 돌렸어요. 어떻게 돌렸냐면 나는 시진핑과 굉장히 사이가 좋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실상 조금 가까이 하기에는 좀 뭔가 좀 어렵다. 인간관계가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시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 잘하면 통화가 불발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시장에서 좀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과는 직접 지켜봐야겠지만 더군다나 오늘 이후에 또 주말 3거래일 동안 이제 3일 동안 쉬잖아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벤트가 또 어떤 것이 있을지는 사실상 다음 주까지 넘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흉흉하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만큼은 기대감이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대선이 마무리가 되고 21대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증시 가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현 정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들이 이제 앞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개정을 좀 많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아시겠지만 어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이례적인 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오랜만에 좀 서프라이즈가 좀 벌어졌는데 네. 아시겠지만 작년 8월, 10월 이 사이에 외국인들이 사실상 대거 이탈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국내 증시에서. 네. 근데 어제 굉장히 많은 양의 매수를 진행을 했었죠. 1조 원이 넘는 매수를 좀 진행하게 되면서 사실상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이런 조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정말 이번에는 5천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계속 증폭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전반적으로 다양한 테마들이 좀 많이 올랐지만 그중에서도 증권이나 지주사업종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상승폭을 확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테마가 사실상 많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AI 테마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지만 여타 테마들이 다 골고루 올라오다 보니까 이 골고루 올라오게 되면은 하나하나 막 순환매가 돌고 슈팅이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상승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 사실상 어떤 종목 딱 하나만 골라 잡았어도 수익을 볼 수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드라마틱한 수익을 보기에는 어제장에선 조금 힘들었다. 근데 그중에서 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점진적인 상승을 내 수익으로 직결시킬 만한 테마는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증권 테마랑 지주사 테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의 시점에서도 오늘 제가 테마를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첫 번째 테마는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강한 상승을 보였던 테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증권과 지주사 관련주들이 앞으로 뭐 개별적인 부분들도 있잖아요.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도 있고 주주 환원에 대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증권 관련주들, 금융 관련주들은 앞으로 꾸준하게 우리 모르게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내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도 좀 잡아놔야 안정적인 포트 관리를 위한 좀 보험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들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전반적인 오늘 증시 순조로운 상승 출발 혹은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3일 동안의 휴장을 좀 앞두다 보니까 전반적인 승고르기 양상을 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투자하시는 것보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포트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제가 안내를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앞으로의 이 정책 불확실성,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어제장 우리 시장 굉장히 강한 상승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지수 5천 돌파를 또 공언을 했기 때문에 관련 지수들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었는데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상법 개정 그리고 주주 환원과 관련한 지주와 증권주들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개장 전 이슈에서 한 가지 이슈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했던 관련 섹터 살펴볼 예정이고 또 하나의 섹터는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지주와 증권주에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전략들을 가져가야 되는지 앞으로 이 강력한 증시 부양 의지를 밝혔던 만큼 관련주들 움직일 때 아직 저평가된 종목들을 잡아볼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다양한 힌트들, 전략까지 모두 방송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지금부터 바로 마스터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편하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먼저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강한 상승세 보였던 반도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유리기판으로 또 준비를 해주셨죠? 네, 유리기판 테마를 좀 오늘 같이 살펴볼 건데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시장에서 저는 투자자분들이 딱 이거는 좀 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지금 시장 어찌됐든 좋은 분위기잖아요. 네. 더 상승이 나올 것이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테마와 종목들이 있고 지금 이 상승의 기회를 삼아서 좀 포트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좀 오래 가지고 있던 종목들 이번에 또 증시가 올라오게 되면서 네. 좀 많이 눌려있던 종목들이 차근차근 올라올 거란 말이죠. 뭐 하루에 2%든 3%든 꾸준하게 상승이 좀 나올 텐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료가 좀 남아있는 테마들이라면 뭐 오버슈팅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수익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라고 했을 때는 그 상승이 이후에는 당연히 또 뭐가 이어지겠어요? 조정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내가 또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욕심으로 조금 더 수익을 보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이 이제 조정을 앞둔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 시점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는 차라리 이 시장의 반등을 어떻게든 수익을 챙기려고 하시는 것보다 내가 조금 오래 가지고 있던 종목들 조금 욕심 내려놓으시고 조금 어느 정도 수익 구간으로 돌아왔을 때 빠르게 계좌를 순환시켜서 차라리 좀 어느 정도 시드를 가지고 있으시는 게 다음 반등을 위한 좀 기회를 가져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좀 자본이 있고 시드가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 좀 괜찮을 테마. 제가 지금부터 딱 하나 찝어드리자면 반도체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 반등 나온다 그래서 상법 개정으로 인한 뭐 증권, 금융, 뭐 보험, 지주사들 이런 거 보면 전반적으로 다 같이들 오르고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이제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좀 우선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자, 앞으로 시장이 오르게 되면 대형주 위주로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뭐로 넘어가게 돼요? 기술주들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시점에서 기술주들 최근의 흐름들 어땠어요? 다 눌렸잖아요. 많이들 조정도 많이 나왔고 대선 공약으로서 이 작용되었던 뭐 테마들이나 관세 수혜를 보던 테마들은 이제 차츰 어느 정도 조정의 길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과대납폭된 즉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지만
과대낙폭되어 있는 업종들은 차츰차츰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이제 반도체를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번에 반도체 중에서도 뭐 HBM도 있고 CXL도 있고 굉장히 많은 테마들 중에 굳이 유리기판을 꼽는 이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슈를 보시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이번에 이슈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많은 테마들 중에 가장 먼저 올라왔던 게 유리기판이었어요. 이 이슈는 전일 시간에서 조금 부각이 되었던 이슈고요. 이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엊그저께 있었던 이슈죠.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으로 AI 반도체 패키징 새 판을 짜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방금 앞서 봤던 PI라는 종목을 포함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좀 보였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앞으로 반도체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을 때 오늘 이슈처럼 다시 한번 큼직큼직한 이슈가 나와줬을 때 올라가게 되는 반도체 흐름들이라면 유리기판이 그 중심에 서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슈도 보면 지금 앞서서 봤던 거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PI라는 것은 이제 특정 종목이겠지만 이슈는 이래요. 삼성전자가 애플에 유리기판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PI라는 종목이 관련 특허가 부각되면서 어제 시간에 단일가에서 뭐 6% 내에서 7% 가까이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간단하게 보자면 뭐 PI, 한빛레이저, 램테크놀로지 최근에 유리기판이 올라줬던 그 종목들이 그대로 또 한번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목들을 간단하게 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PI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현재 동시호가 기준으로는 현재 시간대에서 5% 가까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보면 일단 8,970원 정도에서 스타트를 끊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최근 지지를 받고 갭상승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저는 오늘 못해도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단타 관점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요. 이 종목 저는 어제 팍스통신망에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점에서 이미 진입을 해 놓은 상태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반대로 우리는 수익 구간이라는 얘기겠죠. 자, 이런 것처럼 현재 시장에서 조금 앞서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시장을 딱 세 개의 스탠스로 나누자면 미리 어느 정도 다음 타겟을 선정해 두고 그 선정한 타겟에 대한 종목들을 선침해를 하시거나 두 번째 스탠스, 그냥 올라가는 종목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시거나 세 번째, 어느 정도 올라온 종목들이 눌림목을 만들었을 때 잡거나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손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손실 볼 가능성도 높고. 자, 이런 종목처럼 우리가 공략하기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팍스통신망 입장하셔서 도움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한빛레이저라는 종목인데 마찬가지의 흐름이죠. 아까 봤던 PI라는 종목처럼 장대 항목 나오고 최근에 흐름 들어서 이 지지받는 테스트력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PI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동시호가 기준에서는 상한가에서 출발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때 당시 한 대략 7,000원, 한 6,700원 이때쯤 스타트를 끊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근데 중요한 위치, 이 위치가 무슨 위치예요? 캔들이 가장 많이 뭉쳐있는, 즉 저항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 8,200원을 넘어가는 돌파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뭐 바로 들어가라 이게 아니라 이런 종목은 이미 상승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눌렸을 때 눌림목을 잡고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자, 지금 바로 동시효과가 풀려버렸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대장주 PI 따라서 같이 등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흔히 말해서 우리가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날 일이 없잖아요. 사실상. 그쵸? 어느 정도 조금 불을 지펴줘야 연기가 나는데 그 말을 좀 차트에다 대입을 시켜주면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윗꼬리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윗꼬리들이 발생될 리가 없겠죠. 자, 어느 정도 이 종목들에 대한 재료들도 그렇고 전망들도 그렇고 앞으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는 이런 매집들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더 이상 떨어지는 것에 대한 베팅보다는 상승에 대한 베팅이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테마가 부각이 된다면 이렇게 또 딱 세 가지 종목 정도만 살펴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설명을 드려보셔야겠죠. 자, 카메라 하단에 지금 이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셔가지고 팍스통신망 입장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디테일한 브리핑들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가 반도체에서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리기판 테마 살펴봤는데요.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이슈가 나오고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또 살펴봤습니다. 삼성전기가 애플에 또 반도체용 글라스 기판을 공급하는 이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와 관련해서 PIE 굉장히 강하게 어제 시간외에서 상승을 했고 오늘도 장 초반 갭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PIE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관련 주들까지 함께 살펴주셨는데요. PIE 어제 시간외에서 6%대, 오늘 출발도 4%대 상승 예상이 되는데 지금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기에는 분할 매수로 단타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제 팍스통신망 안에서 미리 공유를 드렸기 때문에 어제 저점에서 이미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미리 선취매를 해두느냐에 따라서 수익 구간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오늘 또 접근하셔도 방법도 알려드리겠지만 팍스통신망 안에 계시면 그날그날의 이슈에 따라서 빠르게 선취매할 수 있는 관점에서 마스터님께서 공략법 알려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셔서 함께 하시고요. 한빈 레이저와 램 테크놀로지도 오늘 이 대장주 PI의 흐름에 맞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살펴주셨습니다. 저항대에 위치해 있는지, 눌림목을 잡고 진입해야 하는지, 또 윗꼬리를 달고 앞으로 고점으로 향할 건지 정말 각각의 차트상의 흐름에 따라서 접근 방법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요. 어떤 종목을 내가 공략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지 내가 스스로 하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빅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유리기판 테마 미리 반도체에서 내가 선취매 해보고 싶다. 저평가된 종목들 내가 잡아보고 전략법에 맞게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시황에서 살펴봤던 금융주 지주사들 오늘 흐름 살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주식시장 이제 앞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관련주들 오늘 챙겨볼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금융주들 살펴보시죠. 아시겠지만 주주환원 정책이 작년 초부터 계속 이제 부각이 됐었잖아요, 시장에서. 네. 근데 이게 제가 그때도 처음으로 딱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이 테마 자체는 간단하게 뭐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어떻게 보면 초장기적인 프로젝트성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공략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에서도 이제 금융주들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던 것을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관련돼서 뭐 주주 환원 정책도 역시나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여기에 대한 상법 개정까지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주주 환원과 상법 개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개가 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재료가 어떻게 보면은 금융주들에게는 격포제로 작용될 가능성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증시에서 우리 모르게 오르는 테마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일봉상의 캔들만 놓고 봤을 때 우와 굉장히 많이 올랐다, 더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막상 본 시점은 너무나도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내려왔을 때 눌림목을 공략하거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와 있는 현재 시점에서 공략을 하거나 두 개의 타점을 좀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지금 이제 이슈랑 좀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새 정부 주식시장에 대한 즉각적 체질 개선을 나설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의 기회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면서 가장 크게 밀고 있었던 대선 공약주 중 하나가 이 지역화폐였죠. 지역화폐가 가장 크게 조금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아래를 보면은 뭐 AI도 많이 올랐던 것 같고 그 다양한 테마들도 굉장히 많았었지만 가장 상승이 두드러졌던 것은 증권, 생명보험, 아래 보면 손해보험까지, 그 아래는 이제 지주사까지 나타나고 있죠. 방금 언급을 드렸던 주주 환원 정책과 상법 개정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테마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우리 모르게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의 특징은 정말로 막 확실하게만 한 번에 10% 가고 20% 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딴 데 눈 팔리고 있을 때 얘네들은 막 우리 모르게 2%, 3%씩 조금씩 올라가다가 잠깐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10%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무리하게 쫓아가면은 어떻게 되냐? 눈치챘다 하면서 이제 다시 슬그머니 조정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왔을 때 잡아야지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자, 종목들 대표적인 거 한 세 가지만 좀 보도록 할 건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부국증권이 가장 강세였었죠. 그 아래는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2위였고요. 3위로는 유진투자증권이 3위로 기록을 했습니다. 보면 전반적인 차트는 이래요. 여러분들 이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우리 모르게 상한가까지 갔다 왔던 놈입니다. 우리 진짜
막상 AI 맨날 상한가 간다 그러고 막 우리가 잡으려고 그러면 조정 나오고 맨날 물리고 자 그렇게 공략을 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일반 차트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증권주들 같아요. 지금 부국증권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까지 근처를 갔다 왔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 상승 나올 수도 있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무슨 전문가가 그렇게 말을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정확하게 답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실시간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 증시가 오늘 장이 시작이 됐는데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의 차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진투자증권. 여타 앞에서 봤던 두 개의 종목들보다는 상승의 폭이 그다지 크지 않은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는 만약에 공략하라라고 한다면은 물론 대장주인 부국증권을 공략해서 단타성으로 좀 빠르게 공략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종목은 제가 그랬잖아요. 단타성으로 보는 종목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으로 안정적으로 공략하는 종목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조정이 잘 나오고 있어요. 저는 오늘 기회를 삼아서 이 종목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시장은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혼자서 대응이 힘드시는 분들은 하단 QR코드를 찍으시고요. 팍스통신망 입장하셔서 더 많은 도움들과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환호를 보였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던 게 바로 증권, 금융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이 밀어붙이고 있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금융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전망인데요.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유진투자증권, 부국증권까지 세 종목 살펴봤는데 특히 어제장에서 세 종목 모두 다 강했죠. 부국증권이 어제 가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한가까지 갔다가 22%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대장주의 경우에는 단타성으로 오늘장에서 빠르게 공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서 오늘을 기회로 공략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부국증권 어제 상승률 너무 부러웠는데 내가 잡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마스터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체크해 주실 거고요. 미래에셋증권과 유진투자증권도 어제 2위, 3위 했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의 폭이 유진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앞에 두 종목보다는 크지 않지만 이런 종목들 안정적으로 잡아볼 수 있는 자리 오늘 분위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맞선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실시간 대응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오늘 맞선님과 함께 하시는 전략 잡아보시면서 이런 부분들 상승률로 내 계좌의 수익률로까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어렵지 않습니다. 방송 중에만 하단에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요. 오늘 살펴봤던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들 그리고 금융주들, 지주사들 이렇게 모두 실시간으로 체크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목요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휴장을 하루 앞둔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강하게 또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코스피는 0.77% 상승하면서 어느덧 2,790선 위로 올라온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50선을 잘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요. 오늘도 SK하이닉스 반도체 대장주 흐름 강합니다. 삼성전자 1%대 상승하면서 58,3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어느덧 22만 4,500원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시 혼조세는 보이고 있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대, HD현대중공업은 5%대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면요. 어제 강했던 알테오젠,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에코프로미엠, 에코프로는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오늘도 빨간불 켰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 넘게 쉬어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7%대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한가를 기록했던 펩트로는 오늘도 다시 한번 2%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면서 시총 12위까지 밀려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도 살펴보면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제 양시장이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기관이 양시장에서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소폭 매도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은 양시장에서 매수하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빨간불은 켜고 있지만요. 어제장만큼 강한 상승 지금 초반에 원전 쪽으로 많이 수급이 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출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증시의 수급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어느 정도 지수 변동성이 급변화가 됐을 때는 많이 오르다가도 다음날 아침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잠깐의 매물이 나오다가 또 오후장에는 다시 또 수급이 밀고 들어오는 수가 들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수급 장 초반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봐야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아시겠지만 아까 시황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증시 앞으로 3일 동안 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 분명히 어느 정도 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번 주에 주말간에 통화를 할지 안 할지 여기에 대한 통화가 불발이 될지 아니면 순조롭게 끝날지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까지 지금 온전히 안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하게 별개로 제외해놓고 올라가는 시장이라면 완전하게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재료로서만 시장이 올라가고 있고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주셨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원전에 대한 수급. 제가 오늘 사실 증권 테마, 금융 테마보다도 원전 테마를 조금 아침에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또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쉬울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팍스통신망 안에서는 어제 제가 G2파워라는 종목에 대한 전략을 잡아드렸었어요. 팍스통신망 안에서. 근데 오늘 그 G2파워라는 종목이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아침부터 수익을 또 챙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팍스통신망에서는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을 챙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오시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원전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 지금 아시겠지만 원전에 대한 부각을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시장의 돈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또 좋다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돈이 그렇게 유입이 되진 않았어요. 어제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여기에 대한 이 상법 개정까지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나 이런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아시겠지만 이 테마가 강해. 그러면 수급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몰리고 또 다른 테마가 이슈가 떴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수급들이 또 이쪽으로 몰리는 그런 쏠림 현상들이 자주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대기 자본이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장 초반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아까 봤던 종목들이나 한빌레이저 같은 이런 유리기판 관료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위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 종목들 오늘 아침에 개별적인 원전 이슈가 또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재료까지 지금 수급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보다 오늘 수익 볼 종목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아낌없이 팍스통신망 안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갈 예정이니까 이번 주 하나도 수익을 못 봤는데 오늘만큼은 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지금 현재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3일 동안 쉬어가는 리스크가 또 있기 때문에 내일장 휴장 그리고 앞으로의 휴장을 3일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반영이 되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주말 안에 이루어질 것이냐,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리스크도 현재 안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제 정말 호재로 나왔었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소식에 오늘 원전 관련주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저희가 방송 중에 다뤄줄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적이지만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요. 정말 전문가님께서 실시간 시황을 반영한 종목들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챙겨주고 계십니다. 어제 저희가 시간회에서 오르기 전에 진입했던 유리기판 관련 종목 PIE를 포함해서 상승 오늘 나오고 있고 또 어제 원전 관련해서 G2파워라는 종목도 잡아주셨었는데 오늘 바로 출발과 함께 바로 수익 상승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오늘 오를 수 있는 종목들 미리미리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팍스통신망 안에 계시면 더더욱 실시간으로 많은 종목들 시장 상황 반영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굉장히 시장이 강했지만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은 오늘 더 많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수급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될수록 정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내가 미리 체크해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께서 살펴주시는 종목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시그널 포착 종목, 히든 종목으로 준비해왔는데 이 종목에 대한 전략과 힌트,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종목 또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망 안에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살펴볼 만한 시그널 포착 종목 어떤 테마에서 살펴볼까요? 오늘은 철강 테마에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좀 뜬금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요. 지금 아시겠지만 새 정부가 좀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또 미국에서는 지금 뭘로 협박하고 있을까요? 자꾸 막 관세를 관세를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또 얼마 전에 또 철강 또 25%에서 50%까지 올리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타협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상 지금의 시점에서는 뭐 관세 무역 합의도 있겠지만 네. 두 번째로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 지금 미국이 계속 어떻게든 참여시키려고 안간힘이 났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왔듯이 어제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은 현재 정부에 대한 숙제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사실 뭐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간에 네. 지금의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는 좀 눌림목도 공략을 할 수가 있고 현 테마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약간 실적 대비했을 때도 저평가로 꼽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철강 테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도 있는데 저평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 그건 바로 철강 테마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철강 테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은요, 힌트를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구조, 유정, 배관, 상수도형 강관 등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알래스카 프로젝트에는 어떠한 관관들이 사용되는지 아직까지 크게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떠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제품에도 만들 수 있는 이 기업이 사실상 이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딱 생각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 넥스틸, 하이스틸, 동양철관 이런 종목들 이제 막 최근에 알래스카 프로젝트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종목 그 세 개의 종목 모두 다 아닙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차트의 흐름은 어때요? 지금 12만 원대에서부터 올해 초에서부터 지금 21만 원대까지 거의 9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주가 자체는. 물론 여타 옆에서 봤던 하이스틸, 뭐 넥스틸 이런 종목들보다 주가 상승률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도 이 종목 여기서 단계적으로 한 단계에서 끝날 게 아니라 점진적인 파동을 그려나갈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이 나와줬지만 엊그저께 어떻게 됐어요?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장대 음봉이 나타나게 되면서 조정의 흐름을 굉장히 강하게 또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렇다는 것은 1차 상승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1차 상승에 대한 조정이 진행이 된 거라면 지금 어느 정도 이 이상의 조정이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2차 상승을 시작을 하느냐인데 개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과대낙폭이 나오는 시점에서의 거래량도 상당히 크게 동반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인 낙폭 이후 반등이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현 시점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2차 상승 파동의 거의 최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2차 상승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현재 15만 원이잖아요. 근데
고점은 어디에 있어요? 22만 원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종목이 22만 원 이상을 돌파하게 됐을 경우에 못해도 얼마 정도? 한 40% 정도에서 50% 이상의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익률을.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잡아야지만 그 이상의 수익을 기록할 수도 있겠죠. 자, 물론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면 평단가도 낮아지고 내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상승이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만큼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테마들 중에서도 뭐 지주 환원 정책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 실적도 굉장히 좋고 거기 실적에 반해서 이 주가 자체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알래스카 프로젝트 여기에 대한 기대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박스통신망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에 대기 자본이 많지 않는다면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원전주 쪽에 호재가 있기 때문에 수급 쏠림 현상 나타나고 있는데 대기 자본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증시 전반적으로 훈풍이 들어오겠죠. 그렇다면 정말 미리 선침해 해놨던 빛이 나는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 탄력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공략 방법이 있지만 오늘 이 종목은 기대감은 있지만 실적을 대비했을 때 저평가로 꼽히는 테마, 바로 철강 테마 안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눌림목으로 공략할 수도 있고 이만큼이 전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테마니까요. 지금 자리에서 잡아볼 수 있는 이 종목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조, 유정, 배관, 상수도용, 강관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고요. 다양한 제품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도 또 꼽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넥스틸, 동양철관과 같이 최근에 좀 시세가 나와줬던 종목이 아니라 현재 눌림목 자리에 있는데요. 차트상 흐름을 보셔도 장대 음봉 후에 조정의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대 낙폭이 나온 시점이죠. 단계적인 낙폭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2차 상승 파동의 최저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잡아야 이 최저점에서 그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해 보실 수가 있겠죠. 저희는 안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평단가도 낮추고 여유 있게 공략할 예정이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지금 미리 오르고 있는 종목들, 수급이 너무 쏠리고 있는 종목들만을 살펴보시지 마시고 이런 철강 관련주들, 저평가된 종목들 미리 좀 챙겨두셔서 안전한 자리에서 여유 있게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강한 상승 탄력 수익률로 가져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너무 궁금하다.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함께 받아보시면서 대응까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열려있는 시간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들어오셔서 빅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략들, 오늘의 공략주들, 실시간으로 나가는 공략주들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상황 마무리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그래도 상승불 조금 더 켜면서 코스피는 어느덧 2794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되는데요. 어떤 부분 주목하시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마음껏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물려있던 종목들도 많이 올라올 거고 전반적으로 조금 루즈했던 종목들도 움직임을 많이 보여줄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수급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슈가 남아있다면 수급은 뒤에 후행적으로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종목들 잘 믿고 수익으로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많은 도움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들 하단 QR코드를 통한 박스통신망에서 지금 계속 이어갈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에서도 강한 시장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매일매일 빛을 발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